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간은 현재 4시 30분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이고, 연휴 시작,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를 먼저 일단 보면 밑에 보면 거래량이 어제보다도 적었죠.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낮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의미는 하지만 지수는 올랐죠. 0.9% 정도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어떤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 정도의 거래량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거래량이 좀 나왔죠. 거래량이 좀 나온 모습인데요. 이걸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주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좀 일주일을 정리하기가 좀 수월하죠. 주간 차트로 본다면, 그죠? 제가 이거 다 줄이고 한번 지수로만 좀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 저번 주부터 좀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이 조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종가고 이게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간 차트이니까 이게 월요일 날에 어떤 시작했던 가격이고, 이게 금요일 날 오늘의 종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간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저번 주에는 저번 주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시작을 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다시 시작가 정도에 왔다가 이번 주의 모습은 시작하고 다시 왔다가 이번 주의 모습은 한번 훅 빠지고 다시 채우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이 하락을 다시 만회시키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그러니까 3주가 거의 종가가 거의 동일하죠. 3주 정도가 이렇게 종가가 동일하다라는 거는 저는 나쁜 의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 말은 매도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손바뀜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팔 사람의 파는 사람의 어떤 강한 의지라기보다는, 그죠? 어떤 펀더멘털에 의해서 이제 코스피는 완전 꺾였네라고 파는 의미보다는 어떤 이익 실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적인 범위 안에 들어간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시작은 여기서 했고 많이 밀렸지만 결국엔 다 올려놨거든요, 이 하락분을.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의 차트를 주간 차트로 보면 코스닥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늘었어요. 느는데 이 하락분을 다시 다 채워놨어요. 아주 이쁜 모양입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면서 종가를 다시 다 올려서 채워놓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마 이 정도까지가 가장 강한 라인일 거예요. 여기만 돌파가 된다면, 그쵸? 여기만 돌파된다면 아주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좀 모습이 보이고,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보면은 셀트리온이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의 주간 차트인데요. 셀트리온을 일단 좀 빠지는 모습으로 주간 차트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났고, 그죠? 근데 대신에 어 이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일간 차트 상으로 보면 오늘 요렇게 하락하지만 사실 종가는 요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밀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의 어떤 이 하락은 이제 이슈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어떤 흔히 말하는 뉴스에 의한 이익 실현 정도로 좀 보여지고, 거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가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된 거예요. 1위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이제 붙을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 긍정적인 요소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에는 서 회장의 지분이 45% 정도 있나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보다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셀트리온 역시도 코스닥으로 이전하면서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좋은 어떤 이슈들도 많고, 어떤 수급적인 면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면들이 많아서, 셀트리온 그 회사 그룹에서 보면, 너무 좋아진 환경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어떤 경쟁을 할 것이고, 헬스케어 역시도 코스닥 내 안에서 제약주를 이끄는 1등 종목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오늘 큰 시장의 이슈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단은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일간 차트를 일단 펴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쭉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이 언저리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뭐 연휴다 뭐다 해서 조금 영향은 없진 않았어요. 근데 긴 흐름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이 다음 해가 뭔지가 이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연휴 직후에 시장의 포커스는 어디 쪽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보통 잠정 실적보다 실제 확정치는 더 높을 때가 많았죠. 잠정 실적이 10월 13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나오는 것이. 아마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화가 될 거예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고, 아마 잘 나올 거라고 보이긴 하고, 나라는 거는 이쪽에 관련된 그 하위 종목들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에서의 시작으로 어떤 그동안의 소재주들이 좋았잖아요. 아마 이제 장비주도 조금 괜찮아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장비주 쪽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많이 하락은 해서 무슨 종목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은 하겠지만,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좀 종목 몇 개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해서 장비주들이 한번 바닥을 다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닉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리고 SFA, 그죠? 뭐 원익 IPS는 뭐 계속 좋았고요. 이런 종류들의 종목들이 뭐 유진, 그죠? 아마 조금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음 놓고 들어가기는 또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오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건 들어갈 자리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갈 자리는 많을 거고 아마 연휴 이후에는 아마 이쪽들이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좀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관심 있게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고 뭐 동진 세미캠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삼성전기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KC텍 뭐 다 괜찮거든요, 사실. 그쵸? 다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소재주도 최근에 괜찮았지만 이제 연휴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집중이 될 거고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한 어떤 장비주 많이 눌려있던 장비주들이 리스트들이 있어요. 장비주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역시 하반기까지는 시장에서 어떤 컨센서스들이 괜찮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어떤 하반기 이후 2018년도에는 성장성의 약간의 약간의 둔화 성장은 하지만 조금 성장성이 떨어지는 모습. 그 말은 이번 2017년도가 어떤 정점의 어떤 흐름이 조금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느낌도 좀 있어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일이지만 좀 걱정은 되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주가라는 것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정점이 아닌가 이번 연도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일단 3분기에 어떤 영업이익 개선세를 감안할 경우에는 3분기 쪽에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IT, 정유, 화학, 뭐 금융, 바이오 제약 정도까지는 내 종목은 이 정도 안에 있다 정도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아주 실적이 강한 개별주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실적이 아주 강한 개별주 정도는 괜찮다.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종목들은 괜찮다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쪽은 사실 끝났잖아요. 그죠? 3분기는. 그죠? 3분기 끝난 거고 4분기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4분기입니다. 4분기. 4분기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저희 역시도 경기 민감 대형 수출주들 혹은 뭐 어떤 가치주들이 좀 상승세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4분기라는 이 특징도 4분기라는 어떤 거에 좀 의미를 좀 두어보면 어떤 이익 성장성이랑 밸류가 있는 건 당연한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밸류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거기에다가 배당이라는 무언가도 붙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겸비된 어떤 IT 쪽의 것들이 1번이다라는 거고 배당주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봐도 한 10개 정도 나와요. 뭐 S5일부터 해가지고 뭐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뭐 배당이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밸류와 배당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 IT에 속해 있다면 상당히 강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금리 상승기잖아요. 금리 상승기.
이쪽에 투자 대안은 사실 은행 쪽 혹은 생보 쪽에 어떤 무언가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눌려 있는 모습이죠.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그죠? 지금은 조금 눌렸죠. 눌리기는. 근데 뭐 금방 회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연휴 이후에 확실해질 것 같고 이번 연도에 금리를 올리는 확률이 70%가 넘었잖아요. 아마 한국도 따라갈 겁니다. 최근에 어떤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좀 내용을 좀 보니까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국내의 어떤 경제에는 큰 타격이 올 거라는 뭐 여러 가지 단계마다의 어떤 이야기들 좀 한 게 있는데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시장의 어떤 조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맞게 또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굳이 금리 관련한 주들을 지금은 일단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연휴 이후에 다시 봐야겠죠, 상황을. 그래서 금리 상승기라는 걸 항상 기억에 두셔야 돼요. 금리 상승기. 그렇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한다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된 어, 유가와 관련된 당연히 뭐 정유화학이겠죠. 이쪽의 흐름도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좀 어려운 건데 지금 최근에 뭐 현대건설이 주공 그 반포 주공의 어떤 수주를 따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글로벌리안 쪽의 어떤 설비 투자,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른 어떤 기계 업종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역시.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 종목들이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저희도 이 언저리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굳이 싸우지 말고 만약에 종목이 여기 이 박스권을 치고 올라갔을 때 차라리 더 주고 속 편하게 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글로벌리한 어떤 슈퍼사이클 진입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쪽도 설비 투자 쪽도.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에서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지만 현대건설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너무 무섭게 빠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바닥이다라고 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사도 충분하냐면 보통 이런 바닥대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사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올라와서 이 한 적어도 한 60일선 정도 이상에서만 요만큼만 수익을 내도 돼요. 여기서도 이 바닥에서 안 사도 되고요. 여기 60일에서 요만큼씩만 먹어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굳이 여기서 사지 않아도 되고요. 60일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주가가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사도 돼요. 이게 수익률이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수익률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30% 넘는 수익률이고요. 여기서 이만큼도 20%, 19% 수익률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쪽에 대한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바닥이려면 현대건설이 진짜 바닥이려면 주간 차트 상에서 아직 무언가 의미 있는 바닥이 과거에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또 내려와 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의 모습이 좀 보여줘야 돼요. 거래량의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뭐 당장 다음 주 연휴 이후부터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건설이 좋은 뉴스가 있지만 이미 많이 그 예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4분기 정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어, 오늘부터는 이제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거고 모든 걸 시장을 다 잊고 그냥 편하게 노십시오. 쉬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0월 13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거에 기대를 좀 하시고 만약 괜찮다라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신호들은 기관들의 매수가 좀 정확해요.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들이 미리 예측을 해놓거든요.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미리 볼 수 있는 실적을 먼저 조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확인하고 어떤 여태까지 소재주들이 올랐다면 이제는 어떤 장비주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오테크닉스를 좀 말씀드렸고, 그렇죠? 바닥에서 지금 잘 이제 바닥까지 왔지만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정리하자면 3분기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 올 4분기에는 역시 대형주, 경기 민감 대형주 거기에다가 어떤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안에 있는 것들 거기 추가로 금리 상승기의 시기가 왔다라는 거 은행과 생보 쪽이 괜찮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어떤 박스권 안에 50달러 안에서의 어떤 등락을 있지만 일정 50달러 이상과 혹은 60달러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 가격이 유지만 되더라도 정유화학 쪽에서는 이익 개선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 설비 투자의 슈퍼사이클의 진입은 확실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계업종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만 악성 매물로 인해서 급하게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들어간다면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하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됐는데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추석 이후에 보면은 아마 갈릴 거예요. 추석 이후에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옥석 가리기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2차 전지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무언가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고 오늘 같은 날 뭐 방송을 길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참 됐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전기차를 한번 볼게요. 전기차 예를 들어서 사막 콘덴서를 볼까요? 아니, 이거를 일간 차트로 볼게요. 일간 차트로 일간 차트로 보면 이게 2017년을 이제 기점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 초반에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리긴 했죠. 근데 지금 시기는 여기란 말이에요. 이쪽이 전기차의 시작이었다라는 거고 전기차를 많이 매수했었고 그럼 지금이 과연 수소차인가 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죠.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고 수소차에 대한 것들이 사실 내용이 많아요. 수소차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사실은 수소차 이의 수소 전지차라고 하죠. 수소 전지차를 입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가치 사슬이라든지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되는 어떤 소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환경 규제 혹은 보조금 관련해서도 내용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휴 이후에 시작을 한번 하고요. 오늘은 간단한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면 최근에 전기차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수소 관련한 어떤 수소 전지차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수소 전지차를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여러 가지들 어떤 보고서나 뭐 이런 좀 논문들을 보면 수소 전지차는 2030년까지는 아마 미미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합의된 내용 같아요. 근데 2020년 정도부터는 어, 전기차가 나오는 거는 늘어날 거라는 건 맞고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2030년, 2040년이 있다면 이때까지는 전기차의 시대라는 거고 이 이후의 시기도 수소차라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가 같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는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고 전기차의 어떤 뭐 파리 기후 협약 관련한 이슈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수소 전지차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수소 추천도 안 하면서 수소차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수소차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좋지 않아요. 아직 무언가가 수요와 외측이 되지 않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다르다라는 거죠. 확실히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길에서 전기차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차는 현대 투싼 8천만 원짜리 차를 보조금 받아도 5천만 원이 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충전소도 없고 지금은 수소차는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 전지차는 전기차와 같이 전기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동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기차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수소차라는 그죠? 이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목이 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거고 사실은 수소 전지라고 하죠. 스택 그죠? 수소 전지 이걸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런지 모르겠네. 스택 수소 탱크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 전기차랑 똑같아요. 요거 수소 전지와 수소 탱크를 스택과 수소 탱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전기차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할 거면 전기차를 매매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합리적이다. 거기에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사실 수소차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돌아 나간다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1등 대장주예요. 그죠? 걔네들의 움직임이 별 볼 일 없으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적 전망으로 봐서도 이번 연도까지는 바닥이고 2018년도에 조금 2017년도보다는 조금 좋아지지만 다시 2019년도에는 다시 또 하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등락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보면 현대차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거죠. 현대모비스. 그렇죠. 얘네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려면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려면 현대차를 한번 보시죠. 정말로 큰 상승을 얘네들 안에서 보려면 이런 정도의 박스권은 탈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 정도는 벗어나야지만 어떤 무언가를 좀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소 전지차는 휘발유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싸지만 전기료보다는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과 이런 뭐 다양한 부분으로 따져봐도 아직은 수소차를 매매하는 거는 좀 투기적인 어떤 투기적인 어떤 조금 그런 심리가 좀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고, 그죠? 아직은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고,
2030년 이후도 전기차가 대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매매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입문부터 해서 좀 말씀드렸고, 다음엔 수소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전기차가 이야기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쪽 이야기도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30분 정도 됐네요. 오늘은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아마 좀 연휴 관련해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쵸, 위축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휴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쵸? 항상 있었고, 항상 이런 말 나오고요. 한 2달 정도 지나면 크리스마스 근처 가면 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휴가 갔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때도 또 다 팔아버릴 건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을. 그래서 지금 주식방송에서 흔히 말하는 연휴 전에 매도하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적 좋은 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휴 에너지 잘 충전하시고, 가까운 친구분,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